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이럴 때는. 맞아, 근데 맞아. 우리가 대통령 가만히 있잖아. 그게 중요한 맞아. 그러니까요. 거라고. 아, 진짜. 노무현은 내가 아니, 책임질 언론이 테니까 너무. 하라고 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국무원은 중요한 거야.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 뒤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진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생 게스트와 99학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리아 약관동이 제2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 특집을 하기로 했죠. 김포김씨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한국판 뉴질 시리즈를 한 주간 쉬고 김포김씨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또 방송기술 발전의 연구소장 이프코리아 방송기술연구소장님. 지금 안녕하세요. 화질이 완전 달라. 화질이 진짜 오. 네 명이 이렇게 있는데 오. 진짜 여기만 완전 오. 완전 초고화질. 오 지금 예쁜 사람 하이라이트. 아 알았어. 자 오늘은 락다운 특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였어요. 순댓국을 포기하고. 요즘에 네. 코로나가 내가 지금 보기에도 너무 상황이 확진자 상황이 안 좋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엮여가지고 아주 난리 이런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지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끼리 추리해보고 대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각자가 생각하는 그거의 의견을 한 번씩 얘기해보고 그러기로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입장이 야 우리나라 정부는 K방역 한다고 삽질만 하다가 미국에서 백신 나오고 한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못 사오고 바보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사온다라는 놈들이 있어. 이게 나의 의견이 아니에요. 근데 정리하는 거예요. 그쵸. 사와가지고 맞추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제 정부를 욕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둘째가 지금 쟤네들이 먼저 맞고서 우리가 나중에 사오는 게 좋지 않냐, 우리는 아직 확진자도 적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낫지 않냐가 있고, 세 번째가 백신을 사오면은 사와서 실험한다고 지랄할 거고, 백신을 못 사오면은 못 사왔다고 지랄할 거고, 니들은 이게 이제 세 번째 입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네. 1번과 2번. 저는 2, 3번이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대립하는 단순히 이런 팩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3번이 되게 많아. 네. 그러니까 제대로 1번과 1번의 팩트와 2번의 팩트가 뭔지 모르면서 이 3번의 영역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 우리나라가 선구매 협약을 맺은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총 4개 사고,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백신 물량 부족 현상을 우려하지 않고 많은 대체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미국은 FDA 승인이 나야지만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FDA 승인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거를 넘어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미국에서 걸치는 그 까다로운 절차를 안 거치고 넘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겠다 그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백신을 만약에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빨리빨리 공고를 하는데 그 백신을 과연 지금 맞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게스트 의견은 뭐야? 저는 아직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확산이 많이 빠르게 되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좀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안 돌아다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버티고 내년 하반기 아니면은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오케이. 백신 안 맞고. 저는 안 맞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보내주신 일본 그거를 봤거든요. 그거 보고 느낀 점하고, 제가 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백신 개발이라는 게 4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세포에다가 한번 해보고, 뭐 쥐 동물에다가 해보고, 또 사람들 4차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체 다 하려면 4년이 걸리는 그런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했다. 그럴 거면 진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애들도 그 백신이 나오려면 그 사람들도 지금 그냥 해보는 거죠. 임상 실험을 국민에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입장 자체는 나는 지금 현재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다려야 된다. 응. 기다려야 되는 동일한 입장이고, 기다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부작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약이 나와도 처음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맞게끔 돼 있어요. 응. 어느 상황이든.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자동차나 전자제품, 핸드폰을 만들어도 첫 출시 제품들은 이게 좋은 제품이 나오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량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다 과정을 다 거쳐서 디버깅해서 6개월이나 거의 그 한 7개월, 8개월, 1년 가까이 돼야 제품이 안정성을 가지게 되겠네요. 근데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싸구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신종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으니까 사실 다 첨단 왜 핸드폰도 최신 좋아하잖아. 음. 그런 것처럼 최신 제품이 나오면 사실 구형 모델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회용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백신을 한 번 접종을 하면 뭐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가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한 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이 백신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백신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굉장히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생산된 방식이고 부작용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아날로그식의 어떤 경제에서는 하나하나 검증해서 한 개의 제품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어떤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IT 중심의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예전 같으면 이제 내놓기 좀 힘든 제품들을 시장에 내놔서 시장에서 업데이트해가면서 만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소위 프로그램 같은 거는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 무슨 업데이트. 물론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염병 때문에 락다운이라는 걸 했단 말이야. 처음이야.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면 걸리면 재수없어 죽는 거고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온몸으로 맞았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락다운이라는 걸 하면서 인류가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해법같이 나온 게 지금 mRNA 백신인 거야. 그래서 이 제약회사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질병에 대응했던 방식을 좀 이제 바꿔보자. 왜 그 암 같은 경우도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신의 기술, 임상 그런 치료법들을 받잖아.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사실 백신 이거라도 맞아서 좀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다 전 국민한테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거랑 백신이 있지만 안 맞는 거랑은 완전히 또 다른 거잖아. 선택권이. 그러니까 사실 나는 가급적이면 최신의 백신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선택권을 국민한테 주는 게 가장 그래도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많이 적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률이 많이 적고 만약에 했어요. 만약에 그 앞으로 조금 노인 분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딱 맞췄는데 그거 만약에 급성 알레르기로 만약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또 언론에서 코로나 맞았더니 막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내보낼 그런 걸로 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런 선택권조차 좀 안 주고 우리가 진짜 임상실험을 좀 더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맞게 부작용이 진짜 확실히 현저히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는 것도 좋아요. 지금 줘서 선택권을 준다.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선택권을 줬어서 백신을 맞았더니만 죽었다. 만약에 아니 부작용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럴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조금 아직은 일이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죠. 제 말씀 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거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또 몰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선택권을
좋고, 우리가 백신 사 와가지고, 너희 맞을래 말래, 60세 이상 맞을래 말래, 해가지고, 맞았더니만,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니네가 사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될까봐. 게다가 비싼 그거 거를. 가지고. 네? 게다가 비싸잖아 그게. 네, 비싸니까. 아 그래서 아, 내가 그러니까 최근에 본 게 꼭 이거야. 꼭 이거야. 백화점에서 그 가방을 샀는데 백화점 가서 연병을 떠는 거지. 너네가 팔았잖아. 너네가 잘못해줘. 이렇게 되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항상 여기서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어쨌든 이게 우리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디 그렇죠. 가서 이거 사오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포커스가 정부한테 물리는 게 있잖아요. 응. 최근에 보면은 뭐 이재갑 그 맨날 나오는 이재갑 교수인가?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거 있더라고. 지금 뭐 나라 제도 자체가 웃기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다 보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엄청 기네요. 아니 소리 내서 읽으라고 네가 읽지 말고. 아, 읽으라고 소리 내서. 열심히 보고 있었죠. 네. 읽어볼게 한번. 오케이. 백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거나 기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이 기자가 어느 나라의 기자인가 생각이 든다.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은 이미 백신 연구 단계부터 관여했거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선구매해서 일부 비용이 지급된 국가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해 선구매 관련 법적 근거나 예산 근거가 없는 국가이다. 게다가 신종플루 때 국산 백신 개발하고 충분한 양을 생산해 놓았는데 유행이 빨리 잦아들어 준비한 백신이 남았는데 이 남은 걸 국정감사 때 공무원 징계하고 예산 가소비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난리친 국가이다. 게다가 백신 개발사에 재고 던져서 고생한 백신사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행정과 예산의 미비 상황에서 4,400만 명에 확보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백신을 더 빨리 접종하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 예산 폭넓게 준비하고 백신 구매 외에 접종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염법 정책이든 백신 정책이든 그 나라가 가진 행정력과 예산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필요한데 충분한 지원도 없이 백신도 빨리 만들고 도입도 빨리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나. 비난이 우선이 아니라 잘하게 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다.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잘 안 되기 바라는 건가 생각도 든다. 정신 차리자. 정말 잘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초는 치지 말자. 어우 발음 좋은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이 말이 진짜 너무 공감이 가요. 아, 진짜 글 잘 썼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정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는 것도 있지만 정부라는 게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말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이제 우리나라 OS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나라 법 체계랑 이런 네. 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기자들이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는 음. 이 법이나 체계를 고쳐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음.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나중에 되는 욕을 먹을 수 있어도 최악의 상황을 막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니 그래서 이순신이 그 거북선 만들다가 잡혀가고 뭐 불려가고 그치. 그런 연병을 하게끔 응. 만들잖아. 나는 뭐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지 중요하게 모르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이럴 때는. 맞아. 근데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 가만히 있잖아. 그게 중요한 맞아. 거라고. 그러니까요. 아, 진짜. 노무현은 내가 아니, 책임질 언론이 테니까 너무- 하라고 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국무원은 중요한 거야.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맞아. 대통령이 여기 뒤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진다고 맞아.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 이 사실 얘기가 대통령 나올- 제가 유리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 그거거든. 음. 모든 거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진짜. 쑥쑥쑥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그게 진짜 거의 유일한 장점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 제에서는. 그쵸. 그 와중에 대통령이 시찰총장 정직 2개월 시키는데 이거 가지고도 뉴스가 맨날 아침에 뉴스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 근데 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안 써준다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언론은 어차피 대통령이 돌아다니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카메라에 최대한 많이 나와서 생방송을 많이 해야지 애들이 왜곡을 할 가능성이 적어진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치. 실력으로 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가서 떠들어가면서 계속 24시간 떠돌아다니면서 생방송이 그치. 쫓아다니게 해서 그래서 이슈를 따리고 맞아. 다녀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의 지금 최대한 단점이 그거네. 그걸 안 한다고. 여론몰이를 못 하고 있네. 근데 옛날에 아니, 실력이 없는 거지 실력이. 그러니까 그럴 자신이 없는지 그게 옛날에 노무현 때 그거 했다가 너무 부작용이 큰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계속 하잖아. 됐든 안 됐든. 그치. 물론 그게 응. 난 좋든 안 좋든 이슈를 몰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뭔가 하는 그러니까요. 거 해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이 대통령 할 때는 그게 기존의 대통령 모델에 맞지 않는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했으면 지금 딱 맞을 모델 상황이야. 그치. 완전히 마크롱 어. 비슷하게 됐겠지. 어. 마크롱 같이 조금 인기를 얻고 뭔가 음. 좀 개혁되고 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지. 여태까지는 대통령의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먹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운이 닿으면 어떡할 거야.